거의 개념원리 104쪽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지금 책에 보시면 미지수가 몇 개라 되어 있냐면 두 개야. 거의 두 개의 동그라미 쳐보자. 미지수가 두 개.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x라는 미지수하고 y라는 미지수를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x, y만 쓴다는 보장은 없고 뭐 a, b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x, y라는 미지수 두 개를 갖다 사용을 해서 방정식을 만드는데, 잘 봐봐. 2x 플러스 y까지만 쓰면 얘는 다항식이지. 다항식이야, 다항식. 미지수는 몇 개? 두 개야. 근데 여기다 는제로를 붙이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미지수가 한 개가 되는 이 1차 방정식은 많이 풀어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면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x값도 구해줘야 되고 y값도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잘 봐야 돼. 조건이 없으면 x, y 값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다 거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뭐 자연수라는 조건을 갖다 걸게 되는 거지. xy가 자연수다. 그럼 xy가 자연수라고 하게 되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2가 되니까 y 값은 3이라 갖다 써주면 되고, 뭐 x 값에다 2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4가 되니까 y 값은 얼마? 1이다. 그러면 더 이상 xy는 못 나오는 거지. 자연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갖다 적어주면 돼. 1,3이나 2,1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x, y를 지정해서 쓰던가. 이게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봐봐. 똑같은 문제인데 2x 플러스 y는 내가 5라고 그랬는데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대. 그러면 다시 말하면 xy가 수 전체래. 수 전체라 그러면 x값 구하고 y값을 구할 때 뭐 x가 100이면 뭐 y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95가 나올 테고, 뭐 x가 뭐 마이너스 1이면 y값은 뭐 7이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니네가 순서상을 구하게 되면 얘는 무수히많게 구한다고. xy가 수 전체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조건이 갖다 걸려. 자연수라는 조건. 마찬가지 정수라는 조건도 안 되겠지? 정수라는 조건이 걸려도 xy는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xy라는 조건을 잘 보시고 방정식을 갖다 풀어주면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를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되면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인데, 만약에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를 구하게 되면 두 개밖에 안 나오지? 그럼 x가 1일 때 y값 3 하나 찍고 x가 2일 때 y값 1을 하나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무슨 형태로? 점의 형태로 그려져. 점의 형태로. 응? 점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 xy가 수 전체라 그러면 얘는 똑같은 이 좌표 평면에 갖다 그릴 때 점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힐 거니까 얘는 직선으로 그려져. 직선으로. 이것도 좀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 xy가 수 전체라 그러면 무슨 그림으로? 직선의 그래프로 그려지고, xy가 뭐일 때는, 자연수일 때는 무슨 형태로? 점의 형태로 그려지겠다. 이해됩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xy가 자연수가 되면 어차피 순서상은 유한계야. 그러니까 유한계니까 점으로 나올 테고, xy가 수 전체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는 직선으로 갖다 그려주면 되고.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은 항상 어떠한 꼴을 만들어야 되냐면, 잘 봅시다.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다시 우변에 있는, 우변이야 우변,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기는 거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우리가 식을 전개하면 ax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러한 꼴이 나오는데,
반드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어야만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된다. 맞지? 만약 A가 0이어봐. A가 0이면 X가 사라지고 B가 0이면 Y가 사라질 거니까 미지수 두 개가 안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가 반드시 존재를 하려면 X, Y 개수값이 절대로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안 되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시를 이렇게 들면 봐봐 얘들아. 예시를 X 플러스 Y 플러스 5랑 여기는 2X 플러스 Y 더하기 3이라 됐어. 그럼 얘가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2x하고 y를 넘겼더니 x 마이너스 2x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니까 누가 사라지니? y가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y가 사라져버리면 얘는 미지수가 몇 개만 남어? 한 개밖에 안 남잖아. 그럼 얘는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안 된다는 소리지. 대체까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주고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것도 얘도 차수를 우리가 1차로 취급을 안 해.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차수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 얘는 다항식이 아니라 유리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차수를 갖다 못 써. 알겠지?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미지수가 어디 있을 때? 분모에 있을 때도 1차로 취급을 안 한다. 됐어? 근데 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X랑 Y랑이 곱이 돼 있어. 그럼 얘도 미지수가 두 개는 맞는데 얘는 1차일까 2차일까? 얘는 1차로 취급을 하지 않고 X, Y의 곱은 또 2차로 취급을 시켜. 그래서 얘도 미지수가 두 개는 맞지만 1차는 안 되겠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고르는 문제도 가끔씩 나와. 그 다음에 뭐 x에 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y가 보이고 x제곱에 x에 플러스 3i가 보이는 이러한 식이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 식을 전개해주면 x제곱 4x 플러스 y x제곱 x 더하기 3i니까 얼핏 봤을 때는 2차가 보이지만 2차항이 뭐가 돼버려?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2차항이 사라지고 넘겨버리면 얘가 3x에 마이너스 2y는 제로여서 미지수가 몇 개가 살아남니? 두 개가 살아남잖아. 그지? 그럼 얘도 미지수가 두 개가 존재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 됐어? 그래서 거기 넘겨보시면 확인 1번 한번 골라보자. 106쪽에 확인 1번.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은 몇 개가 되겠니를 물어봤으니까 빠르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가자. 지금 기억은 된다 안 된다? 조심하라 그랬지? 기억 돼 안 돼? 안 돼. 곱이 나와 있으면 안 돼. 그럼 니은은 미지수 두 개인 거 확실하지? 니은 되고 디귿은 몇 차가 보이니? 2차가 보이니까 안 되는 거고 리을은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되지. 미음도 조심하라고 그랬지. 지금 가로가 보이고 식이 보이는 거니까 이 식을 완전히 뭐하고? 분배하고. 그치? 그러니까 분배했더니 얘는 된다 안 된다? y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는 거니까 안 되겠지. 됐지까지? 그 다음에 거기 배철 쪽에 보게 되면 거기 예제 3번에 뭐라 돼 있냐? xy가 자연수다. 밑줄 쳐봐. 이 조건을 꼭 확인을 해야 돼. xy가 자연수일 때 2x 더하기 3i는 16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으래. 그러면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어차피 니네가 xy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자연수만 넣을 거 아니야. 자연수만. 맞지? 그럼 봐봐. x의 개수는 2고 y의 개수가 3이야. 근데 y의 개수가 3이란 소리는 얘는 3의 배수로 떨어지는데 결과값이 짝수야. 그럼 y가 1이면 봐봐. y가 1이면 얘가 3이라는 홀수를 갖지. 그치? 그럼 얘가 3이라는 홀수를 갖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2의 배수도 짝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3이 넘어가면 얘가 또 홀수가 돼. 그럼 x값은 못 나와. 그래서 y가 2야. y가 2면 얘는 또 짝수 6을 가져. 그럼 넘기면 10이야. 그럼 x값은 5.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y가 3일 때도 안 되겠지. 홀수니까 이때는 당연히 x값 안 나올 테고 y가 4야. 그럼 3, 4, 12 넘어가면 4니까 x값은 2라고 써주면 되겠고 또 y가 오면 홀수니까 x값은 안 나올 테고 그럼 더 이상 자연수니까 못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순서상을 찾아라. x가 5, y가 2, x가 2랑 y가 4에서 몇 개? 2개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됐지까지? 그 다음에 거기 확인 3번 골라보자. 확인 3번. 예제 4번은 1번을 봤을 때 2x 플러스 ay는 4 근데 해가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a라는 미지수를 갖다 구하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푸시냐면 거의 해의 동그라미 쳐봐. 해. 이 해란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근이란 말인데 이 해하고 근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 하면 되겠니? 대입해주면 되겠지. 대입. 다시 말하면 뭐야?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 해도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대입할 때 잘만 대입해주면 돼. x값에 마이너스 1, y값에 3. 그래서 x값에 마이너스 1 넣어주고 y값에 3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3a가 얼마 나오냐면 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a값은 얼마? 2라고 쉽게 나오겠지. 맞아? 대입하는 거 알겠어? 대입하는 거? 얘가 x값, 얘가 y값. 그러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3만 대입. 됐지? 어렵지 않아? 거기 확인 4번 해보자. 4번, 1번은 뭐 나왔어? 마이너스 1, 2번은? 거기 확인 4번 2번을 봤더니 x 마이너스 2y가 5인데 지금 해가 얼마나 돼 있냐면 k 마이너스 1에 2k 거기 k 마이너스 1을 동그라미 쳐보자. 이게 무슨 값? x값 2k가 무슨 값? y값.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는 얼마를 대입하시고 k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y값에다가 그냥 2k만 넣어주면 돼. 이렇게 대입 시계 대입 다 배웠잖아. 그치? 그럼 이 k-1은 뭐 할 게 없어? 분배할 게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얘는 분배해서 마이너스 4k 얘는 5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k가 되고 마이너스 1 넘어갔으니까 6이네.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쉽게 구해주면 되겠지. 됐지? 됐지까지.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오시면 거의 백사 쪽에 미지수가 2개가 되는데 다시 미지수가 똑같이 2개야. 미지수가 2개인데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연립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연립.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시냐면 어떻게 푸냐면 지금 일단 미지수가 2개니까 x 더하기 y가 1이고 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y가 3이라는 식 2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이거를 연립했다고 그래. 그럼 봐봐. x 더하기 y는 1도 미지수가 2개가 되는 1차. x 마이너스 y는 3도 미지수가 2개가 되는 1차. 맞지? 맞지? 그럼 우리가 아까 1번과 2번을 우리가 푸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x랑 y랑 더해서 1이래. 근데 조건이 자연수란 조건이 없으니까 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2가 되고 x가 0이면 y가 1이 되고 x가 1이면 y가 또 0이 될 테고 2면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맞지? 맞지? 그럼 2번도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가 마이너스 몇 나와야 돼? 4 나오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y가 마이너스 3 나오면 되고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고
x가 2일 때는 y가 또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네. 맞지? 이런 식으로 풀었지. 그럼 봐봐. 1번을 풀었고 2번을 풀고 났더니 공통으로 겹치는 게 보이네. 누가 겹치는 게 보여? 2하고 마이너스 1이 겹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는 잘 기억해야 돼.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는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으라는 소리야.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라. 그게 누구야? x가 2고 y가 얼마일 때야? y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 이해돼? 일단 원리를 잘 봐봐. 일단 개념은 뭐냐면 식이 어차피 두 개야. 두 개이기 때문에 1번을 만족을 하고 2번도 만족을 하는 이 순서쌍을 찾으면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 순서쌍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매번 이렇게 푸는 게 뭐해? 귀찮아서 우리가 이제 뭘 이용을 할 거냐면 풀이법은 딱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봐봐. 풀이법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가감법이고 얘들아. 하나는 무슨 법? 대입법이야, 대입법.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럼 대입법은 뭐냐면 미지수를 뭐 할 거냐면 소거를 시켜서 푸는 거고 대입법 말 그대로 식을 뭐 할 거냐면 대입해서 풀 거야. 근데 미지수를 소거하거나 식을 대입하거나 답은 똑같아. 답은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지금 아까 했던 게 x 플러스 y가 1이었고 x 마이너스 y가 3이었을 때 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얘를 가감법을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가감법은 미지수를 뭐 할 거냐면 소거할 거기 때문에 니네가 미지수를 소거할 문자를 정해야 돼. 소거할 문자를 정해야 돼. 그럼 정하는 방법은 부호가 다른 문자를 없애는 게 좋아. 다시 미지수를 소거할 때는 우선순위가 뭐야? 부호가 다른 문자. 그 다음에 개수에 다시 개수에 문자 개수 있지? 개수의 절대값.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문자. 같은 문자를 없애는 게 좋아. 그게 편하다고. 응?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x는 개수의 절대값도 같고 y도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게 y잖아. 부호가 다른 게 y라고. 그럼 이때는 되게 쉽게 풀겠지. 이때는 되게 쉽게 푼다고. 왜? 지금 y라는 문자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면 더할 때 뭐가 돼? 소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다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럼 이때는 무조건 더하는 거지. 그래야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위아래식을 더하는 거야. 그럼 x랑 x 더하면 2x가 되고 y랑 마이너스 y 더하면 사라져. 1과 3 더하면 4야. 그럼 x는 몇이야? 2라고 쉽게 구하는 거야. x값은 2라고. 됐지? 그럼 x값 2가 나왔으면 x값 2를 위식이나 아래식에다 아무데나 집어넣어. 뭐 2식에다 집어넣었어. 1번식에다가 그럼 y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는 거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훨씬 빠르지. 이렇게 푸는 게 무슨 법? 가감법이에요. 가감법. 그럼 대입법은 어떻게 푸냐? 대입법은 지금 똑같은 식인데 x 플러스 y가 1이고 x 마이너스 y가 3인데 얘를 내가 대입법으로 풀고 싶대. 대입법으로 풀고 싶으면 얘를 대입을 하게끔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1번식에서 뭐 y 값을 x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지. 1번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대입하기 좋게끔. 그러면 이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 놈을 2번에 집어넣는 거야.
봐봐. x-y가 3이라는 식이 2번인데 y 값이 누구였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잖아. 그래서 이 y 자리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 근데 무조건 대입할 땐 가로 치는 게 핵심인 거지. 가로 쳐야 돼. y에다가 대입을 시켜는 거지.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그럼 또 식을 정리했어? 그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3이었으니까 2x는 4. 그럼 x값은 2라고 또 쉽게 나오겠지. x값이. 그럼 x값도 1을 또 집어넣었어? 그럼 또 y가 얼마 나와? 1. 이렇게 푸는 게 무슨 법? 대입법. 답은 똑같아. 응? 그러니까 가감법으로 풀든 대입법으로 풀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보통 선호하는 건 저 가감법을 더 선호해. 더 편하다고. 가감법이.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 대입법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입법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됐지?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예제 5번에 다시 한번 해볼게. 예제 5번. 가보자. 108쪽에 예제 5번이야. 그래서 예제 5번을 봤더니 x 플러스 y가 7. 그 다음에 x 플러스 3y가 11. 얘가 1번과 2번. 그럼 일단은 니네가 문자를 소거할 걸 니네가 일단 머릿속으로 정해야 돼. 문자를 소거할 걸 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x를 정할지 y를 소거할지를 정해야 돼. 응? 그럼 니네가 식을 딱 보자마자 누구 없애고 싶니? 얘는. 지금 y는 절대값, 개수의 절대값이 다르지. 그치? 근데 x는 절대값이 같지. 그치? 그럼 당연히 누가 없애는 게 편하겠어? 누가 없애? x를 갖다 소거해야지. 그럼 소거하려고 봤더니 부호가 지금 같니 다르니? 지금 부호 같아 달라? 부호가 같지? 그럼 두 식을 뭐 해줘야 되겠어?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아니지. 부호 같으면 빼주고.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는 건 뭐냐면 이 x랑 x가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얘를 빼야 사라지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어? 빼야지. 그럼 x는 사라질 거고 y에서 3y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 7에서 11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y는 얼마? 2. 맞지? y값이. 그럼 y값 2를 또 집어넣었어? 그럼 x는 몇 나와? 5. 그렇게 해서 x값 y값 구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거기에 확인 5번 해보자. 그래서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 수만 있으면 돼. 근데 간혹 가다가 대입법으로 풀려고 하는 소리도 있으니까 대입법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누구 이용하면 돼? 가감법 이용해서 방정식 두 개만 풀면 돼. 됐지? 맞아. 됐지? 그래서 확인 5번에 1번은 x가 2, y가 3 나와? 2번은 x가 3, y가 1 나오는 거 맞아? 근데 6번 보자. 6번. 6번은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ax 플러스 y가 1이고 5x 더하기 by가 2인데 거기 옆에다가 1번, 2번을 쓰시면 1,3이 해래. 해 동그라미 쳐보자. 1,3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1,3이라는 거는 다시 써 1번도 만족, 2번도 모두 만족을 시키는 해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을 시키는 거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고.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1,3을 1번에다가 2번에다가 각각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1번에 대입을 시켜주면 a 더하기 3이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고 2번에 넣어주면 5에다가 플러스 2b가 2가 될 거니까 2b가 아니라 3b가 되는 거지.
3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b가 마이너스 3이 되므로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a, b를 그냥 찾으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을 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번에다가도 대입을 해야 되고 2번에도 대입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A, B만 찾으면 된다고. 밑에 거 해보자. 확인 6번. 나왔어? 얼마 나왔어? 맞아. 넘겨서 이제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가관법, 대입법은 다 설명했던 거니까 거기 111쪽을 보시면 이제 복잡하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로가 있을 때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가 분수일 때야. 세 번째는 개수가 소수일 때야. 그래서 가로가 보이면 먼저 뭐 하냐?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지? 당연한 거니까. 분수나 소수가 나오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누구로 고쳐야 돼? 정수로만 고쳐서 풀어주면 돼.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분수나 소수가 나오잖아, 개수가. 그럼 걔를 적당한 수를 곱해서 누구로만 바꿔주면 돼? 정수로만 바꿔주면 돼, 정수로만. 알겠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114쪽을 보시면 아까 했던 건데 대입법 다시 한번 해보자. 01번에 예제 1번에 보시면 대입법을 풀래. 그래서 2번 하나만 해보면 x가 2y-4 그 다음에 2번 식이 2x-y는 4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얘는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게끔 출제가 된 거지. 왜? x라는 값이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 값을 x에다 대입만 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2에다가 가로치고 x라는 문자 대신 얘만 넣어주면 돼. 2y-4 이렇게 이렇게 이게 대입이지. 그다음에 식만 정리해주면 돼. 4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는 4. 그럼 따라서 3y는 얼마? 12. 그러니까 y 값 쉽게 나오지? 4. 그 y 구했어. y 구한 거 다시 집어넣어. 아무데나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y 값 4 넣었으니까 x 얼마? 4. 이게 대입법으로 이제 문제 푼 거야. 됐지? 응? 이게 대입법. 응? 맞아. 이게 대입법. 그 다음에 가관법도 한번 더 풀어볼게. 가관법을 풀기 위해서 또 그 밑에 거 2번을 봤더니 2번을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 가관법. 그러니까 니네가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게 가관법이니까 그냥 가관법은 그냥 편하게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조심할 거는 뺄 때 부호만 신경만 잘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자를 누구 소개할 건지. 지금 얘는 누구 소개하고 싶니? X, Y 중에서. 아무거나 소개하면 돼. 아무거나. 누구 소개할 거야? 누구? X 한번 소개해볼까? 그럼 X 소개하려면 개수 맞추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로 6을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2 한번 해서 6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8 3 곱해서 6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얼마야? 38이 24 마이너스 54. 개수 맞췄지? 맞췄지 개수. 그지? 그 다음에 부호가 같아 달라? 부호가 같잖아. 그러니까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네. 그럼 두 식을 뺐더니 x는 사라지고 얘에서 f 쓰니까 5y 남고 얘에서 f 쓰니까 얼마니? 28, 54니까 얘가 20 몇이니? 6인가? 맞나? 맞아? 뭔가 이상하다. 2 곱하기 17이 몇이야? 2, 7이 14, 2, 1은 2, 34지? 빼면 20 나와야 되지? 20. 맞지? 그래서 y 값이 얼마? 4.
y값 4만 넣었더니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관법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예제 3번 115쪽 가로 봅시다. 가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로가 보이면 당연히 가로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지.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3번에 보면 3에다가 x-y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건 2x 마이너스 3에 x-2y는 9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1번부터 가로를 풀어서 써주면 3x 마이너스 3y 더하기 4y는 11 얘는 2x 마이너스 3a 플러스 6y는 9 가로 정리했지? 네, 동량 계산. 그래서 위에 값 몇이니? 3x 플러스 y는 11 나오면 되고 아래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y는 9. 그래서 항상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푸냐면 x랑 y랑 상수를 이렇게 줄을 맞추는 게 좋아. 편해. 그 다음에 문자 정할 거 정해야지. 그럼 얘는 당연히 x가 좀 더 간결하게 있으니까 아래식에다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3x 18y는 27 3x 플러스 y는 11 그럼 두 식을 더했으니까 얼마가 돼? 3x는 사라지면서 19y가 38이 되는 거니까 y가 2 나오네. 그럼 x는 몇이겠니? y가 2였으니까 넘어가면 굳이 x는 3 나오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 다 똑같아. 응? 개수가 또 분수가 나온대. 분수까지 한번 해보자. 개수가 분수나 소수가 나오는데 그럼 분수가 나와도 정수, 소수가 나와도 정수를 고치는 거니까 거기 1번에 보면 10분의 1x 5분의 2y는 2라는 식과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5y는 2분의 1. 그러니까 1번과 2번도 개수가 다 분수꼴이지. 그지? 그럼 이 개수가 분수를 우리가 뭘로 고쳐야 돼?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분모에 뭘 곱한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니까 1번은 10, 2번은 얼마 곱하면 되겠어? 12. 곱할 때 조심해야 돼. 다 곱하는 거다, 다. 10을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나와? x 4y 여기는 20. 아래 건 12 곱하지?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몇 i? 10i는 얼마가 돼야 돼? 6. 여기까지만 고쳐놓으면 되는 거지. 맞지? 난 풀 수 있겠지, 그럼. 그지? 뭐 x를 소개하고 싶다. 위에 거에 3 곱해주면 3x 12y는 60 아래식 나왔고 두 식을 더했더니 얼마냐? 22y가 66. 그럼 따라서 y는 얼마? 3. 그럼 x는 몇이니? 36 넘어가면 24니까 x는 8. 이런 식으로. 되지? 되지? 마지막 소수도 한번 해보자. 소수가 나온대. 소수가 나오니까 0.1x 마이너스 0.2y는 0. 그 다음에 아래 거는 0.03, 0.04, 0.6. 1번은 정수 바꾸려면 10 곱해서 써주고 아래 건 100 곱하면 되겠네. 3x y 붙었지? 4y는 얼마? 60. 해결됐지? 그럼 당연히 부호 다른 거 x 속어 위에 거에도 곱하기 2. 그럼 2x 마이너스 4y는 제로 더했어. 그럼 5x는 몇이야? 60.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12. x에 12 넣었어. 그럼 y는 몇이야? 6.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대체까지. 그래서 가감법을 이용하든 대입법을 이용하든 답은 똑같은데 이제 얘가 복잡하다는 거지. 가로가 보이거나 분수나 소수가 보인다. 그지?
그러면 가로가 보이면 식 정리해주면 되고 분수나 소수가 보이면 정수를 고쳐 풀면 되고. 됐을까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6쪽에 5번도 마저 해봅시다. 5번. 이제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잘 봐봐. A는 B는 C라는 이렇게 세 개로 묶여있는 방정식이 보일 거야. 그럼 얘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A는 B와 A는 C로 묶어서 풀던가 아니면 A는 B와 B는 C로 묶어서 풀던가 응? 아니면 A는 C하고 B는 C하고를 묶어서 풀면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매번 왔다 갔다 풀면 헷갈리니까 이걸 어떻게 푸시냐면 A는 C, B는 C를 우리가 고정해서 풀자고. A는 C, B는 C.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A하고 B하고 C가 모조리 다 같다는 소리니까 A랑 C랑도 같을 거고 B랑도 C랑도 같을 거니까 A는 C와 같다 식 하나 세우고 B하고 C는 같다 식을 하나 세워서 두 식을 연립하자는 거지. 연립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연립하는 건 세 가지 방법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얘로 그냥 통일해서 풀자고. 알아봐봐. 지금 2x 플러스 y는 4x 플러스 5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여기다가 c라고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했냐면 a는 c와 b는 c를 우리가 연립을 할 거니까 2x 플러스 y는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 하나 묶고 A는 C 됐지? 봐봐. 그 다음 B하고 C 그럼 4x 플러스 5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7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주라는 거야. 묶었지? A는 C, B는 C 그 다음에 x랑 y는 왼쪽으로 넘겨. 그래서 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7과 x 넘기면 3x, y 넘기면 8i, 상수 넘기면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다 정리해 주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똑같아. 또 가관법이야, 가관법. x가 또 없애려면 여기서 곱하기 3 해보자. 그러면 3 했더니 얼마냐? 3x 플러스 12y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3x 플러스 8i는 마이너스 9. 그럼 두 식 또 뭐 해줘야 돼? 빼야 되겠네. 뺐더니 얼마냐? 4y 남지?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10이 남네.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3. 됐지? 그래서 y가 마이너스 3이었어. 집어넣었더니 얼마냐? 마이너스 36. 넘어가면 15니까 x 값은 얼마 하면 되겠어? 5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야. 됐지까지. 그래서 일단 연립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는 거야. 계속. 응?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응? 좀 쉬었다 하자.